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9일 오전 1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간단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모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기자들이 대우조선과 관련하여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제1독 불법 점거 사태는 오늘로 4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면서 관계 장관들이 적극 나서라고 지시를 했고, 전날 열린 어제입니다. 관계 장관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 외에도 윤희건 경찰청장 후보자가 참석하면서 불법 파업 현장에 경찰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은 국민과 정부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런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참고 여론 동향을 관찰하는 그런 구경꾼입니까? 아니 불법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경찰력이 투입되어야 그 불법이 바로 잡혀지고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늦게 집행하는 법은 피해자를 속출시키는 가장 최악의 법 집행입니다. 늦은 판결, 늦은 법 집행, 이게 다 피해 복구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행 범일 경우에는 구속영장 없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편을 드는, 이런 늦은 법 집행에 편을 드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상당히 좋은 글을 썼습니다. 이걸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대우조선 해양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불법 점거에 대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담화문도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런 당연한 원칙이 노동 현장에서, 특히 민노총이 개입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이 불법의 해방구가 된 데에는 민노총의 폭력성, 당국의 무능력, 무력한 공권력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원은 나흘 전 민노총의 점거에 대해 정당한 정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 점거를 계속하면 노조가 대우조선 해양에 하루 3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농성에 따른 손실을 견디다 못한 회사가 점거를 중단시켜달라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17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렇게 지체된 판결도 문제지만은 불법 행위로 인해 산업의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이를 주도하는 민노총이 어떤 조직인지 안다면은 300만 원 판결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현장을 점거 중인 농성자들이 소속된 민노총 금속노조는 올해 예산이 594억 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하루 예산만 1억 6천만 원이다. 하루 3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두려워 농성을 중단할 조직이 아니다. 이번 농성은 소수의 극렬 조합원이 자신의 안전을 무기 삼아 전체를 위협하여 회사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불법 점거 48일 동안
회사 매출은 5천억 원 이상 줄었고 협력업체 폐업도 이어지고 있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사실이다. 이런 실효성이 없는 판결은 민노총에 불법 허가증을 준 것이다. 불법 허가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법 허가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노총은 오래전에 정치 집단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권력의 비호 아래 법 위에 올라서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법원은 이런 조직의 불법 행위를 마치 전태일 시대 노동조합이 없던 공단 여공들의 생존권 투쟁을 대하듯 하고 있다. 법을 우선해야 할 법원이 한국 최대 권력 집단의 범법 행위에 대해 온정을 앞세운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라 노조가 갑이 된 21세기다. 법원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위원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그가 지금 민노총 불법 행위의 선봉에 있다. 법원은 이달 초 아무 명분 없이 순전히 세력 과시를 위한 민노총의 6만 명 도심 집회와 행진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허가했다. 시민의 불평과 손해는 안중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를 말해도 법원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은 민노총의 불법 과격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 이런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격려하고 있는 사람, 시대착오적인 아직도 1970년대 50년 전의 노동 상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판사들, 그리고 눈치 보는 대통령으로 해서 한국의 법치는 희화화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 법치의 희화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형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형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이 사형이 확정되면은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 누구 결재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법무장관이 사형을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 한국에서는 사형 제도도 있고 사형 선고도 있는데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 무법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법이 뭐냐 하면은 살인자는 사형시킨다는 게 모든 법의 대원칙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게 제1 목적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게 법입니다. 그런데 범죄 중에서도 제일 중대한 범죄인 살인을 저질러도 2명, 3명, 아니 유영철처럼 20명 이상을 죽여도 사형되지 않는다. 사형 집행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있다. 사형 선고도 있다. 사형 집행은 안 된다. 이게 지금 대우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형 집행을 해야 할 법무장관, 현재 경찰 투입을 해야 할 경찰청장, 더 올라가면 대통령, 사실 이런 거는 대통령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법원이 불법을 두려워하고 있다.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힘이 센 존재면은 눈치 보는 법 집행과 법 판결을 하고 있다.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은 살인 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사형 집행을 할 국가의 의지나 용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죄를 지을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박수를 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조갑제닷컴에서 사형을 집행하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목소리 큰 소수의 위선을 벗긴다. 지금 사형 폐지론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사형 유지론이, 사형제도 유지론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 큰 소수가, 즉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 큰 소수가 여론을 주도하는 것처럼 인식한 비겁한 법무장관, 역대 법무장관이죠. 그리고 그 법무장관들을 지휘해야 할 대통령이 눈치를 봤다. 그리고 결국 누구 눈치를 보느냐? 유영철 같은 살인자들의 눈치를 보고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게 한국 법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